이 부동산 인도 명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재판도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도 사건이 많을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명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용어는 인도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만 자꾸 이제 명도라는 게 입에 붙어서 명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명도 사건이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막상 사건의 쟁점, 실제로 이제 다투어지는 뭐 그런 부분들 하고 소송의 어떤 제목, 소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너 나가 이렇게 되는 소송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송의 결과물 자체가 이제 명도, 인도 사건이 결과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이제 뭐 상인하고 상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권리금을 두고 다투는, 이제 나가기 전이죠. 나가기 전에 권리금 받아 나가야겠다. 상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임대인은 그 곤란한데 나 협조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할 때 결국 이제 그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소송의 형태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도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이 안 나가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가달라라고 하는 명도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쟁점은 나중에 실제로 다퉈보게 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청구를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만, 소송의 외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너 나가. 이제 임대차 종료됐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보증금 정산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도 사건이 결과물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사건도 역시 건물 명도 사건, 건물 인도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부동산을 하나 낙찰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상대로 이제 명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건물 명도 사건이 됩니다만 실제 쟁점은 뭐 가지고 다투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대항력 있는 나는 세입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쟁점은 이제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여부, 요게 이제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 허위 임차인이다, 아예 가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종전 임대인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들어온 정상적인 임차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쟁점은 아까 대항력이라든지 또는 허위 임차인 여부라든지 뭐 보증금 주고 들어왔는지 등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의 어떤 형태, 청구의 최종적인 결말, 요거는 건물 명도, 건물 인도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명도 사건이 참 많다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건물 아까 낙찰받은 사람이 상대방 점유자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저 사람이 그냥 나가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임차인이지만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예 임차인이 아닌 소위 말하면 가라 임차인, 허위 임차인 이런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어쨌든 나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 라는 부분을 확인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송 형태로 저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 임대차 관계 부존재 확인해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만약에 소송을 한다 치면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 소송을 한다 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판결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확인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 판결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실제로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집행력 이런 부분에서 확인 판결은 집행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 쟁점은 저 사람이 나하고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고 싶고 또 확인받고 싶고 라고 해서 쟁점 자체는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집행력을 얻기 위해서 판결에 이겨가지고 저 사람을 집달리 붙여서 끌어내는 요런 이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행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행 판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인도 또는 명도 요런 재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쟁점이 되는 뭔가의 확인만 가지고는 실제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물,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 점유 공간에서 내가 낙찰받은 이 호실에서 저 사람의 짐을 끄집어내고 싶다, 강제로. 요런 이제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건데 그 확인 판결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행력을 얻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소송이 건물 명도 인도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건물 인도 명도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되고 또 회자되고 기사에도 참 많이 나고요. 뭐 명도 소송 당했다, 명도 소송이 어떤 소송이라더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또 우리 이해관계,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도 사건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 일반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재판 실무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자 그러면 이게 그 건물 명도를 내가 전문으로 한다, 그죠? 건물 명도를 전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쟁점들은 다 뭐 대항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유치권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쟁점들이 실제 쟁점은 다른 부분인데 그걸 건물 명도 사건이로 내가 전문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전문 분야로서의 어떤 건물 명도라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망라한 건물 명도가 자주 생기는 분야가 임대차법, 그다음에 유치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쟁점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망라한 어떤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뭐 전문 분야로서의 의미를 인정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